밤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우리 김독이. 하지만 그도 현실에선 월급 받는 30대 청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만큼이나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0년 뒤 9억 원대 자가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 설계 핵심 3단계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참!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해 계산한 엑셀 파일도 공유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모범택시 보셨나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입니다. 주인공 김도기는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기사지만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특수부대 장교라는 강인한 이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신 해결해주는 복수 대행이라는 정의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는 강인한 자기 통제력, 철저한 계획, 빠른 실행력은 물론 무엇보다 심하게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기 역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30대의 청년입니다. 현실에서는 월급 받는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복수 대행을 수행하느라 야근 수당을 벌 시간도 없습니다. 매번 빌런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위장 신분 때문에 생명보험과 같은 안전장치 가입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만큼이나 자신이 설 현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김도기의 10년 뒤 9억 원대 서울 아파트 매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포트폴리오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군인 출신의 계획성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기의 10년 재테크 포트폴리오 설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핵심 첫 번째 단계, 자기 진단. 김도기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기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96년생 쥐띠 30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어 가족은 없으며 현재는 위장신분으로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쉬지 않는 그의 성격을 보면 앞으로도 최소 30년은 택시 운전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법인 택시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 수입에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도기의 경우 일일 수입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후 월 평균 약 400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도기는 밤마다 복수 대행 임무를 수행하느라 야간 운행, 장거리 운행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법인 택시의 지출 구조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10에서 30만 원 수준인 월 공제 비용을 지불하면 차량, 보험, 정비비, 세금, 그리고 대부분의 연료비까지 회사가 부담합니다. 즉 수익 상한은 존재하지만 고정비용 부담이 적어 자금을 모으기에는 적합한 구조입니다. 또한 도기의 개인 지출은 매우 절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비, 주유비, 통신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월 100만 원으로 최소화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대략 영등포구 준신축 풀옵션 28제곱 분리형 원룸으로 추정한다면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및 공과금 15만 원을 합쳐 월 45만 원, 연간 480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도기는 30대 초반이지만 육사 임관 후 7년간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하며 착실하게 자산을 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23세 임관 후 매월 200만 원 내외로 고금리의 군인공제회 회원저축에 가입했다면 전역 시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5천만 원은 정기 적금 형태로 1억 원은 월세 보증금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도기는 현재 연간 약 2,520만 원의 순저축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자산 중 5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10년 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제비, 생활비, 주거비 등 연간 고정적 지출은 연 2,280만 원으로 산정되고요. 여기에 생애주 주기상, 큰 돈이 들어가는 결혼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이 추가됩니다. 일단 결혼 자금은 5천만 원으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택 마련 자금입니다. 물론 10년간 물가 상승률과 금리, 아파트 가격과 대출 정책 등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기가 허튼 지출 없이 성실히 월급으로 투자금을 잘 마련하고 있지만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해보면 4% 내외의 주 담대 금리 기준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달 약 104만 원, 원금 21만 원, 이자 83만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하는 9억 원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제외하고 6억 5천만 원이라는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이사 비용 등 주택 매매 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있지만 일단 주택 자금만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김도기의 앞으로 10년 필요 현금 흐름은 결혼 자금 5천만 원과 주택 자금 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목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은 매월 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핵심 두 번째 단계 수치화. 김도기의 재무 상황을 진단했으니 이제 명확한 목표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도기는 현재 보유한 5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과 연간 약 2,520만 원의 순소득을 추가 투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5년 뒤 결혼자금 5천만 원과 10년 뒤 주택자금 6억 5천만 원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16.7%가 도출됩니다. 이 숫자는 매년 투자 원금이 정확히 16.7%씩 성장한다면 결혼자금과 주택마련자금을 모두 마련한 40세에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이 되는 숫자입니다. 최소 요구 수익률 연 16.7%가 포트폴리오 설계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제 김도기의 상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수치화했습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수익과 위험의 균형 추구입니다. 16.7%라는 최소 요구 수익률 목표는 정해졌지만 위험을 얼만큼 감내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투자 원금과 필요 현금 흐름의 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도기는 초기 투자금은 예적금이고 매년 추가 투자금은 생활비를 마련하고 남은 여유 현금입니다. 또한 아직 30세의 청년으로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김도기가 감내 가능한 위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투자 경험이 전무합니다. 김도기는 군 복무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생활해왔으며 투자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생상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성급히 투자할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투자 상품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2. 장기 투자 여력이 충분합니다. 투자금의 원천이 모두 여유자금에서 비롯되므로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위험 자산의 가치 상승을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향후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역시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도기에게 적합한 투자 방향은 연평균 15에서 20%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핵심 3가지 단계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포트폴리오를 4가지 정량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평균 기대 수익률. 앞서 산출한 김도기의 최소 요구 수익률은 연 16.7% 수준입니다. 10년이라는 투자 기간 동안 주택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고려하면 자산의 시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5에서 20%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연한산 변동성. 연한산 변동성은 투자 자산의 가치가 연간 기준으로 얼마나 크게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김도기의 경우 매년 여유자금을 적립식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시점의 분산을 통한 변동성 위험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인 연 30% 내외의 변동성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최대 손실률과 회복 소요 기간.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실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김도기의 경우 10년이라는 충분한 투자 기간이 확보되어 있어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손실률을 마이너스 30% 수준까지 허용하고 회복 소요 기간 또한 2에서 3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승률. 시장 금리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연 16.7%의 수익률을 매년 꾸준히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존재하므로 단년도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3년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목표 수익률 16.7%를 달성할 확률이 최소 60%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김도기의 맞춤 정장 같은 포트폴리오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연평균 기대 수익률 15에서 20%, 연환산 변동성 30%, 최대 손실률 마이너스 30%, 회복소 요기간 2년에서 3년, 승률 3년 평균 수익률 기준 60% 이상. 이제 장기자산 증대의 목표로 고려되는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들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한국 주식은 투자 경험이 비교적 적은 독이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매매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은 사이클 변화가 빠른 편이어서 장기 보유 투자 전략만으로는 16.7%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후보, 퀄리티 있는 미국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는 ETF.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대표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은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도기에게 적합한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분기 단위로 우량 종목 중심의 리밸런싱을 진행해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퀄리티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변동성이 20%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13.5% 수준에 그쳐 여전히 목표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후보, 미국 기술주의 분산에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미국 대표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S&P 500 대비 변동성이 다소 높지만 10년이라는 장기 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도기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상승 국면을 기다릴 여유가 있어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손실률과 회복 소요 기간 역시 앞서 산출한 투자 포트폴리오 정량 평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후보, 미국 성장주에 압축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 21.3%를 제공하지만 변동성 37.5%는 도기의 허용 범위를 크게 초과합니다. 또한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80%에 달하고 회복기간 역시 4년으로 길어 전반적인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투자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도기는 10년 뒤 자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이 전략은 적합하지 않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김도기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도기의 철저한 계획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주의 가치 상승에 따른 높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답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도기에게 필요한 전략은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일까요? 만약 김도기가 투자 경험이 좀 더 풍부하고 적극적인 투자자였다면 오늘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포트폴리오가 맞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 기술주 ETF보다도 올바른 포트폴리오로 가기 위해 오늘 함께 진행해 본 다음 3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단이 먼저다. 투자에 앞서 자신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숫자로 목표하라.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연 X%? 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투자를 지켜줄 나침반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추구하라.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변동성, 최대 손실률, 회복 소요 기간, 승률을 모두 고려해 위험을 관리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포트폴리오 설계 원칙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범택시, 요즘 가장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복수대행을 다루며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지만 오늘은 알고 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만약 주인공 김도기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자가 마련 포트폴리오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